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34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네이버 검색창 송송호 프로필, 공식 홈페이지 터치하시면 제 카페가 나오고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1번,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여기서 주의할 거는 금지되는 행위는 금지 행위가 아니에요. 33조의 금지 행위는 고유 명사예요. 얘는 이 금지되는 행위는 불법인 거 찾는 거야. 그러니까 33조의 금지 행위를 포함해서 훨씬 더 넓은 개념이죠. 불법인 거 찾아라. 그런 문제였어요. 1번 문제는. 금지되는 행위니까 불법인 거 찾는 거. 기억은 법인인 개공이 주택 분양 대행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거 했는데 이게 왜 불법이야? 합법. 법인은 주택 분양 대행, 상가 분양 대행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했으니까 합법. 불법 아니다. 니은은 등록증 양수하는 거 불법이죠. 등록증이건 자격증이건 양도되어 양수되어 불법. 그리고 등록증이건 자격증이건 양도되어 양수되어를 알선만 해도 불법. 알선하는 것도 이번에 신설된 거 바로 나왔네요. 알선만 해도 1년 1천 제재를 받잖아요. 불법이니까. 1번 심의위원회 틀린 거. 1번 심의위원회 위원은요. 위원장이 아니라 국장이 임명 위촉을 하죠. 국장이. 왜 그러냐면 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현재 국토교통부에 있어. 그래서 국장이 임명 위촉을 하는 거야. 운영위원회는요. 협회에 둔다. 필수. 협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회 회장이 위촉을 하고 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있고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있고 위치를 생각하면 그냥 이해할 수 있다. 2번 심의위원회는 네 가지인데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하고 중개업해서 돈 버는 거 중개보수, 사고 나면 물어주는 거 손해배상. 요 네 가지에 대해서 토론,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가지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서 시험 관련된 거, 나머지는 아니고 시험 관련된 거는 심의위원회가 우선해요. 시험은. 그래서 시도지사가 따라가야 돼. 시험만. 근데 시험과 같은 말이 뭐다? 자격의 취득. 시험 봐야 자격을 취득한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자격의 취득도 심의위원회가 우선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4번. 오, 쉬운 거. 세븐일레븐. 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세븐일레븐. 이것도 제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포함. 세븐일레븐. 5번. 대리인이었던 경우 과거형도 제척된다. 대리인이었던 경우, 배우자이었던 경우, 친족이었던 경우 이렇게 과거형도 제척된다. 조금만 관련이 있어도 빠져. 제척이 관련자 빠지는 거잖아. 현재 대리인, 배우자, 친족 당연히 제척. 과거형도 제척. 예. 3번 용어 설명 옳은 거. 1번은 낚이면 안 되죠? 교환하는 행위가 중개는 아니죠. 교환을 알선하는 게 중개이지. 알선. 중개 행위는 99%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을 하는 게 중개고 중개행위야. 매매, 교환, 임대차는 우리 민법에서 법률행위 이렇게 배우잖아요. 법률행위지. 그거를 알선, 가서 도와주고 하는 거, 알선하는 게 중개고 중개행위인 거다. 교환하는 게 중개가 아니라. 2번은 보수를 받지 않았대요. 무상이죠. 무상인데 어떻게 중개업이 돼? 무상이 중개업은 불가능하다. 무상이 중개는 돼도. 중개업은 보수가 요건이에요.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보수가 요건이라고. 무상이 중개업. 허언증이라고 허언증. 입을 확 찢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말하고 다니면. 3번은 법인이 임원인데 공인중개사인자는 개공이 아니라 이사급인 소공이죠. 자격증이 있는 이사급은 소공에 포함되니까 이사급인 소공. 개공은 등록한 자 이렇게 나와야지.
4번. 중개보조원이 정의해서 핵심 키워드는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증 없는 직원. 공인중개사가 틀렸다고.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소공이 공인중개사로서. 소공은 자격증 있는 직원, 중개보조는 자격증 없는 직원. 5번. 자격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죠. 등록을 안 했다 하더라도. 등록 여부 관계없이 자격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시험 붙고선 아무것도 안 했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대. 공인중개사로 돌아가시는 거라 그랬잖아. 아무것도 안 해도. 자격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다. 개공 등록한 자.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업으로. 그 세 가지 외우고 갔으면 풀 수 있는 거죠,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었다. 4번. 중개사무소 설치 틀린 거. 1번. 혹시 요거 기억나시나요? 아내는 한 명이다.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 한 개만. 모든 개공이. 개인들은 어차피 사무소 한 개. 아내는 한 명이다. 법인도 관할구역 안에는 사무소 한 개만. 주된 사무소 한 개만. 분사무소를 관할구역 밖에 둘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개공이 관할구역 안에는 사무소 한 개만. 안에는 한 명이다. 1번 맞고요. 여러 번 나왔어요, 시험에. 2번은 임시중개시설물은 유동치 플러스 1년 1천. 떴다방 영업 금지가 되죠. 임시중개시설물이니까 유동치. 임시중개시설물 2가 살짝쿵 보이잖아. 1년 1천. 유동치 플러스 1년 1천. 3번은 지역요건 주된 사무소 소지지 제외. 주된 사무소 소지지 시군구에는 못 둔다고요. 분사무소를. 다른 시군구에 둘 것. 또 둘 때 한 개만 두는 거.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수요건. 지역요건, 개수요건. 그리고 책임자 요건.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책임자는. 다만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지역요건과 개수요건은요. 특수법인도 지켜야 돼. 주된 사무소 소지지에 못 두고 둘 때 한 개만 두는 거. 그거는 지역요건, 개수요건, 특수법인도 적용된다. 네, 특수법인은 책임자 요건이 적용이 안 되니까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그렇게 하는 거. 4번은 법인이 아니면 개인이죠. 개인인데 어떻게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은 분사무소를 못 둔다. 개인들은 사무소 한 개만. 법인만 둘 수 있는 거다. 법인만. 중개법인, 특수법인, 법인만. 그래서 4번 틀렸다. 법인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이잖아. 법인이 아니면 개인. 개인들은 분사무소를 못 둔다 이렇게 해야지. 5번. 분사무소니까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죠.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라 신고확인서. 정확하게는 7일 이내 신고확인서 교부인데 7일 이내는 들어가 있으면 정확히 맞고 지금처럼 지금 5번 질문처럼 빠져 있어도 맞는 거예요. 7일 이내는 그래. 들어가 있으면 정확히 맞다. 빠져 있다. 그래도 맞다. 이거 7일 이내가 빠져 있다고 X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7일 이내가 들어가 있으면 정확히 맞고 그게 빠져 있어도 지금 5번 질문처럼 빠져 있어도 맞는 거다. 5번 쉬운 문제였죠? 등록 기준 틀린 거 찾는 거고 다른 법률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그러니까 특수법인은 빼고 중개법인만. 중개법인만 놓고 문제 풀 것. 가로 내용이 그거고. 1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맞죠? 중개법인은? 2번이 틀렸네. 대표자 제외.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 제외. 사원 그러면 무한책임 사원을 줄여서 사원 이사급. 이사급들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에 대 대표자 제외하고. 뭐 여러 번 나왔고 시험에도 모의고사도 올해 모의고사도 막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쉽게 풀었을 거야. 3번은 상법상 회사 되는 거죠. 되는 거일 때는 자본금 확인해라. 5천만 원 이상일 것. 안 되는 건 바로 X. 되는 건 자본금 확인하고 안 되는 건 바로 X. 그러니까 이제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은 된다고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안 되는 거 사회적 협동조합 그냥 바로 X. 자본금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건 바로 X. 되는 거는 자본금 확인. 4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실무 교육 받아야죠. 전원. 대표자는 대표 이사니까 받는 거야. 또 분사무소 두는 경우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또 받는 거고요.
어, 답은 2번이었고. 6번. 중개 대상물 해당하는 거. 자, 기억은 근저당권을 물어본 게 아니라 만약에 근저당권 이렇게 나왔으면 O예요. 저당, 근저당, O 중개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 채권이잖아. 피담보 채권, 금전 채권으로서 안 되는 거죠. 본을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 피담보 채권, 금전 채권 이런 거 중개할 수가 없다고. 저당, 근저당을 중개하는 거지. 저당, 근저당을.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정확히 잘 보셔야 된다. 낚이면 안 돼, 이런 거. 니은은 동호수가 특정돼 있으니까 되는 거고요. 근데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동호수가 특정된 거는 되고 특정 안 됐으면 안 되고. 근데 분양 예정자 이렇게 나오면요. 동호수가 특정 안 된 거야.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동호수가 특정 됐다 안 됐다 나오면 쉬워요. 근데 분양 예정자 이렇게 나오면 분양 예정자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라고. 그건 외우고 있어야죠. 분양 예정자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니까 안 된다. 이렇게. 디귿 임목은 되는 거죠. 나무들을 등기한 거라서 등기부가 있고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의제부동산이면서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다. 리을은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우리가 권리금 이렇게 부르고 안 되죠. 권리금은 돈이니까 중개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아까 금전채권 안 된다. 권리금 안 된다. 금전소비대차 안 된다. 돈은 중개할 수 있는 거 아니다. 1번 약간 논란이 있던 문제. 아직 최종 답안은 발표가 안 됐어요. 아직은. 지금 가다반상으로는 3번이 답이었는데 4번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이의 제기를 해놓은 상태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거 1번. 중개 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도 개공행위로 봐요. 소공 또는 중개 보조원 업무상 행위를 개공행위로 본다. 이렇게 중개 보조원 업무상 행위도 개공행위로 본다. 1번 틀린 거 쉬웠고 2번은 고용신고는요? 사후신고예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 고용신고, 고용한 경우에 신고하는 사후신고다. 미리 신고하는 사전신고가 아니라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다 사후신고다. 다만 신고 기한이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3번 지문처럼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신고 기한이 다른 거고 사후신고인 건 똑같아. 고용신고도 업무 개시 전까지 한다고 사전신고가 아니라고요. 고용 한 경우에 신고하는 사후신고다. 올해도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했었어. 고용신고, 사후신고다. 사전신고는 중개사법에 휴업, 폐업, 재개, 변경 네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 공인중개사법, 중개사법에는 사전신고가 딱 네 가지. 휴업, 폐업, 재개, 변경. 나머지는 전부 다 사후신고. 고용신고도 사후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사후신고. 다만 신고 기한이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그래서 3번이 정답으로 나온 거죠. 4번은 논란이 있으니까. 고용신고를 할 때 소공인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을 제출해라. 법에 이런 말이 없어서 이거를 X라고 했는데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확인을 해요. 그러면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서류를 내면 그걸로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법에는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확인할 거면 서류를 내야 되잖아. 그래서 얘도 약간 논란이 있으니까 이의 제기를 우리가 해놓은 상태다. 아직 정식 답은 발표가 아직 안 됐어요. 가다반상으로는 3번이 답이었고 정식 답은 아직 발표가 안 됐다. 5번 외국인 중개보조로 고용할 수 있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3번으로 돼 있는데 4번을 이의 제기를 해놓은 상태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또 8번을 보세요. 8번 때문에도 약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8번 서류 틀린 거 1번 자격증 4번은 안 내죠. 지금 등록을 위한 서류니까 등록 신청할 때는 자격증 4번 안 낸다.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소공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4번을 안 내요. 등록관청을 찾아가면 안 내. 등록관청을 찾아가면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소공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안 낸다. 답은 1번. 지정 신청할 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국장을 찾아갔으니까 내야 되는 거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는 법원 찾아가서 하니까 내는 거야. 우리는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을 찾아가서 일 처리를 하면 그때는 안 내는 거다. 그게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소공 고용 신고할 때 세 가지 경우다. 2번은 건축물 대장은 안 내지만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어 있는 사유를 적은 서류는 내는 거죠. 뭘 물어보나 잘 봐라. 지금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어 있는 사유를 적은 서류는 내는 거라고. 건축물 대장을 안 내는 거고. 2번 맞고. 3번 사진은 여권용 사진을 내는 거죠. 등록증에 붙여야 되니까 여권용 사진. 사진은 무조건 다 여권용 사진이야. 반명합한 사진 X. 뽀샵 X 했던 거 막 기억나야 되고. 4번 보세요. 등록관청이 실무교육 받았나 확인해라 이렇게 돼 있다고. 실무교육 받았나 확인해라. 그러니까 소공 고용신고를 받으면 실무교육 받았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뭐?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을 내는 게 원칙이야. 이걸 내면 그걸로 확인을 한다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면 안 내도 되는 거야. 원칙은 내는 거고. 자, 7번의 4번 지문은요. 7번의 4번 지문 아까 그거는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원칙인 거야. 그러니까 내야죠. 내야 된다고. 예외적으로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면 안 내는 거고. 그러면 7번의 4번 지문과 8번의 4번 지문이 서로 상충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거지, 이게. 교육과정이 실무교육 받았나 확인한다니까 뭘로? 서류로. 이 서류를.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칙은 낸다고. 원칙은 내라고 돼 있다고. 예외적으로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면 안 내도 된다. 이렇게. 근데 7번의 4번 지문은 전자문서 뭐 전자적 이런 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원칙인 거라고 원칙. 일단 이의제기 해놨으니까 한번 두고 보자. 결과는 5번은 외국 법인만 내는 거니까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만 내는 건 아포스티유.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만 내는 건 아포스티유. 지금 외국 법인만 내는 거니까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영업소가 지사. 외국 법인은 외국의 본사, 한국의 지사. 지사가 독립된 법인이니까 그 등기부 등본을 내란 얘기야. 지사 등기부 등본. 영업소가 지사. 외국 법인만 외국의 본사, 한국의 지사가 있는 거다. 9번. 폐업, 옳은 거. 기억. 폐업 신고할 때 분사무소 폐업 신고니까 신고 확인서 맞네. 분사무소는 등록증 나오면 제껴. 분사무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신고 확인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신고 확인서. 분사무소에 게시를 할 때 벽에 걸어놓는 거 게시할 때도 신고 확인서.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 등록증 나오면 바로 X. 니은 임신은 6개월 초가 부득이한 사유가 되죠. 제가 이것도 올해 나올 확률 높다 그랬죠. 임신 또는 출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된다. 물론 다른 것도 다 되는데 이게 이제 신설된 내용이니까 작년에 신설됐고 올해 나왔다. 임신 또는 출산 부득이한 사유가 된다. 디귿 업무 정지받고 폐업 그만두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니까 재등록이 안 되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어요. 폐업 그만둔 거야. 기간 남았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재등록이 안 된다. 다시 등록할 수 있다 틀렸잖아. 자, 결격 사유에서는 업무 정지 결격 사유에서는 폐업해야죠. 폐업하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고 폐업을 안 했으면 우리가 업무 정지 받은 사람 이렇게 부르고 폐업했으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이렇게 부르고 불러주는 명칭이 달라요? 효과는 똑같아. 일을 못하는 건 똑같아. 일을 못하는 거. 다만 지금 폐업 신고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다. 결격 사유여서 재등록이 안 된다. 이렇게 해야죠. 디귿 틀렸다. 10번. 인장 등록 틀린 거 1번. 개공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고 등록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인장 등록은 선택할 수 있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고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근데 업무 보증, 보험 드는 거는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없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무조건 나중에 해야 돼. 보험 드는 거는 인장 등록만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고 등록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나중에 해도 되고 보험 드는 건 무조건 등록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나중에 해야 되고 2번 소공 인장은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죠? 소공은 개공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소공은 고용 신고랑 같이 할 수 있다. 3번 분사무소에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것 따로 등록도 할 수 있죠. 분사무소는 선택할 수 있다고. 주된 사무소 걸 갖다 써도 되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것 따로 등록해서 그거 사용해도 되고 분사무소 동그라미 대표자 보증 동그라미 등록할 수 있다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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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전체가 동그라미 분사무소만 대표자가 보증하는 것 따로 등록도 할 수 있다. 4번 소공은 개인이니까 개인들은 도장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그리고 소공 이렇게 세 명은 개인. 개인들은 자기 실명, 본명이 나타난 인장 아무거나 등록할 수 있는데 도장 크기가 맞아야 된다.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법인은 도장 크기 정해진 거 아니었어요. 법인은 개인들만 도장 크기가 정해진 거다. 법인 따로 개인 따로 막 그렇게 하고 했던 거. 답은 5번이네요. 변경 등록은 빨리빨리 7일. 취소 증반납 7일. 전속중개계약 정보공개 7일. 인장 변경 등록 7일. 정말 이거 매년 나왔어. 우린 또 정답으로 나왔고. 변경 등록 7일. 여유 있게 10일이 아니라 빨리빨리 7일. 빨리 갔다 와서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제 10번까지 봤는데요. 10번까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 틀리신 분들은 실수하신 거고요. 7번 문제는 뭐 논란이 있으니까 아직은 그렇게 어쨌든 뭐 7번 문제에 대해서는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은 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송빵